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해가 바뀌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추진안들이 벌써 여러 개 나왔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 부동산 증여세 할증에 대한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정부에 제안서를 하나 제출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라는 이름이에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안서의 내용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를 할증해야 하는 그 이유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세입자 보증금이 4억 원 껴있어요. 그럼 세입자의 그 4억 원은 나중에 누가 돌려줘야죠? 증여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하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보증금이나 융자 등이 4억 원 있을 경우에 이건 채무니까 10억 원에서 4억 원을 빼고 6억 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6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는 거예요. 대신 증여한 사람은 10억짜리를 증여했죠. 차액인 4억 원어치는 매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그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과세합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 이건 세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이 부담부 증여도 손봐서 증여세를 더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기타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게 큰 틀만 생각해 볼게요.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탈세를 위해서 편법 증여를 하다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런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 자체를 할증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증여라는 것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정상적인 증여가 있을 테고 탈세를 하면서 증여하는 편법적인 증여가 있겠죠. 당연히 정상 증여와 편법 증여로 나뉠 텐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은 뭘까요? 편법 증여가 사회 질서를 해치겠죠. 조세 정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비도덕적이죠. 그러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이 정상적인 증여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이건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덕적이죠. 상 받을 일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한 증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윤후덕 의원이 정부에 증여세 할증을 제안한 그 이유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말 그대로 증여세를 할증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편법 증여를 하고 안 걸린 사람이 이득을 보겠죠. 할증된 만큼 증여세를 더 내야 하는데 편법 증여를 하고 안 걸렸으니까 그만큼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증여세가 할증되면 더 불리해지는 사람은 누구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증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리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 자체를 더 할증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 앞뒤의 인과관계가 지금 이해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편법 증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추징금을 엄청나게 물릴 거야. 편법 증여를 하는 사람들은 적발되면 엄청나게 혼내줄 거야. 이런 얘기라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를 더 올려야 한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에 이어서 증여세도 더 올리자, 이 얘기라면 즉각적인 찬성은 좀 어렵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라도 되는데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뭔 말인지 답답해 죽겠어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통계를 냈는데 작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도 힘들고 보유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요. 지금 대출 제한과 세금 할증이라는 형태로 많이 막혔죠.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지금쯤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죠.
대출이 제한돼서 사람들이 사기도 힘들고, 보유하려니까 2주택 이상자는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고, 팔려고 하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가 양도세를 무슨 폭탄처럼 올린다니까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는 자녀에게 증여가 늘어난 거예요.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냥 물려주겠다는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3,67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버틸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아야 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또 투기꾼들을 의식해서 부동산으로 차익을 많이 볼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양도세도 확 올립니다. 팔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죠. 결국 증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살 사람은 적어지면서 반대로 매물은 쏟아지고 가격이 막 내려가야 하는데, 일단 매물이 생각만큼 안 쏟아지죠. 왜? 이런 정책에서는 사람들이 증여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음 생각이 그거예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였는데 매물은 안 쏟아지고 증여가 늘어나더라. 이번에는 증여세를 양도세보다 더 세게 때리자.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증여를 생각하던 사람이 매도로 돌아설 것이다. 즉, 높아지는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더 높게 때리면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다. 이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국회의원은 지금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편법 증여는 사회의 악이니 걸리면 앞으로는 더 크게 혼내줄 거야.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 자체를 더 올려야 한다. 아직도 저는 뒤에 나온 해법이 앞에 있는 원인과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주 혹시 이 사람들까지도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정부의 의도를 몰라주고 증여를 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부를 위해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다. 둘 다 혼내주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남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인 거고, 본인이 일군 재산 중 일부를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납부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편법쟁이거나 범죄자인 것도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보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 거기에 이어서 매도 대신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그리고 이어지는 증여세를 할증하자는 이야기. 이 세금을 높여서 안 되면 저 세금도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세금을 또 올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만들고 싶다는 세상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세상, 더 많은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살게 되는 세상, 이런저런 종류의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과연 만들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